안녕하세요. 글 읽는 레인보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나눠보려 합니다. 아주 오래된 질문이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한 질문. 진짜 부자란 무엇일까요? 이 글을 쓰게 된 건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지만 정작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무언가를 열심히 쫓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확신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그날 이후 저는 부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 부자란 무엇일까? 전통적 부를 넘어 철학으로. 이정호. 진짜 부자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열쇠를 다시 찾으려 하는 것처럼요. 답은 분명 어딘가에 있는데 손끝에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 한국 사회에서 부의 기준은 그동안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두툼하면 부자였고 아파트 평수가 넓으면 성공한 인생이었죠. 은행 계좌의 숫자, 대출 여부, 주식 포트폴리오, 몇 채의 부동산.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척도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참 오랫동안 소유의 크기를 인생의 크기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더 큰 집에 살면 마음도 넓어질 거라고. 계좌에 쉼표가 하나 더 찍히면 불안도 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질문이 마음을 불편하게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행복한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설레는가? 밤에 잠들 때 평온한가? 돈을 쓰기 위해 돈을 벌고 다시 돈을 지키기 위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까봐 떨고, 더 단단하게 쥘수록 손에서 빠져나갈까봐 움켜쥐는 모습을요.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빈틈은 오히려 더 넓어지는 역설. 저는 그 모습들을 목격하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잃어버린 질문 하나를 다시 꺼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무엇을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요즘 들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새로운 부의 기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더 품격 있게 만드는 것들. 머리와 가슴을 채우는 것들. 지식은 생각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배움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넓어지고 이해하는 만큼 편견은 좁아지죠.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 한마디를 믿어주고 당신의 선택을 지지해주고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통장 잔고보다 든든한 자산이에요. 유연함은 변화의 파도 앞에서 방향을 바꿀 줄 아는 힘입니다.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는 나무처럼 고집보다는 이해를, 집착보다는 수용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의 여유. 자신의 삶의 속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월요일 아침 알람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사람. 오후 햇살 아래 아무 이유 없이 산책할 수 있는 사람. 급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돈은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모을 수 있지만 순간은 축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소유의 부에서 존재의 부로 이동하는 변화. 우리는 지금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철학의 질문과 맞닿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갈 때 그 마지막 문턱 앞에서 내 곁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 명함은 사라지고 계좌는 닫히고 집의 주인은 바뀝니다.
소유했던 모든 것이 손에서 떠나가요. 하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함께 웃던 밤의 온기, 누군가에게 건네던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만든 작은 선한 영향력, 누군가의 인생에 스며든 나의 흔적. 그것이 바로 마지막 순간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삶을 마주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를 묻는 일이 아닐까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많이 준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남긴 사람이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만든 따뜻한 순간들이 오래도록 빛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고 영원한 부가 아닐까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에게 부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부.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공간. 소유가 아니라 존재. 보여주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지켜주기 위한 가치. SNS에 올리기 위한 겉모습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마주하는 내면의 풍요로움. 그런 부를 추구하는 삶이라면 설령 가진 것이 적더라도 결코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는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삶이 내게 준 시간과 마음을 어떻게 써나갈 것인지 그 방식에 대한 태도이며 선택이에요.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고 누구와 시간을 나누고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당신의 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의 월요일 아침이 여유롭고 누군가에게 신뢰받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알고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며 없는 것 때문에 초라해하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 곁의 사람들이 당신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며 당신의 말 한마디가 믿음을 준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세금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없으며 주가 폭락도 없어요. 그것은 당신 안에 있고 당신과 함께 자라며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부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하고 증명할 수 없지만 가장 진실하며 숫자로 측정할 수 없지만 가장 풍요로운 부.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할 것은 바로 그런 부가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어떤 부자로 살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소중한 부의 조각들을 이제는 발견할 시간입니다. 작가님의 글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작가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글을 쓰면서 저 자신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부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쌓아온 것들이 정말 나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내 곁에 남을 것은 무엇일까? 쉽지 않은 질문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진짜 부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평범한 순간들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 안에,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태도들 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 어쩌면 우리는 이미 부자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오늘 하루 당신이 가진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유합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오늘도 이 영상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삶이 진정한 부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